님들, 코스피 6400 뚫었다는 뉴스 보면서 드디어 한국 증시 살아났다 생각하고 있지? 근데 같은 날 환율은 1480원 넘었고 수출기업 10곳 중 8곳이 수익성 박살났다는 보고서 나왔어. 님, 월급 통장에서는 매달 12만원에서 22만원씩 조용히 증발하고 있고 오늘 이 두 숫자가 왜 동시에 터졌는지 그리고 님 자산을 어느 쪽에 줄 세워야 하는지 끝까지 알려줄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두 개로 쪼개졌어. 자본시장이라는 축제장이랑 실물경제라는 장례식장. 둘이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 WGBI 편입으로 한국 채권에 80조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동시에 수입 물가는 18.4% 폭등했거든. 이게 왜 무서우냐면 님이 가진 자산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앞으로 1년 인생이 갈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 하나 있어. 어제 한국은행에 새 총재가 취임했는데 이 사람이 이 혼돈을 방어할 카드 하나 들고 왔거든. 그럼 님은 지금부터 뭘 해야 하나? 답 있어. 하나씩 가져갈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부터 반박 불가능한 근거 4가지 가져오는데 세 번째가 진짜 소름이야. 대부분 유튜브가 코스피 뚫었다 아니면 환율 무섭다 둘 중 하나만 얘기해. 근데 뒤에 진짜는 따로 있어. 두 숫자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다르게 갈라진 거야. 근거 4개로 증명해줄게. 첫 번째, WGBI라고 들어봤지? 세계 국채지수. 이걸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이 2조 5천억 달러야. 한국 돈으로 3,700조 원. 이 지수에 한국 국채가 드디어 4월 1일부터 편입됐어. 향후 8달에 걸쳐서 70조 원에서 80조 원이 기계적으로 들어와. 이게 왜 무서우냐면 로봇이 자동으로 매수 버튼 누르고 있는 거거든. 사람이 한국 경제 괜찮을까 고민하고 사는 게 아니야. 지수에 편입됐으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돈이야. 실제로 편입 직후 딱 2주 만에 외국인이 한국 국고채를 8조 5천억 원어치 쓸어 담았어. 특히 장기 채권 쪽이 강세였는데 20년물이랑 30년물 금리는 중동 전쟁 터졌을 때 튀어올랐던 상승분의 70%를 한 번에 되돌렸어. 이 흐름은 최소 연말까지 계속돼. 두 번째, 삼성전자가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HBM사를 세계 최초로 양산 성공했어. 경쟁사가 한참 뒤처졌고 엔비디아한테 턴키로 공급 중이야. 주가는 20만 원 뚫었고 목표가 26만 원까지 나왔어.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 열린 거야. 이 숫자가 진짜 뭘 뜻하냐면 한국 GDP의 절반 가까운 돈이 회사 하나에 담겼다는 거야. 코스피 6400을 만든 엔진 중에 절반이 삼성전자 한 종목이라는 얘기야. 파운드리 쪽도 이나노 공정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엔비디아 물량 수주받아냈고 전영현 부회장이 AI 시장 압도적 리더로 거듭나는 원년이라고 선포했어. 여기까지가 축제 쪽 이야기야. 세 번째, 이게 진짜 소름이야. 같은 기간에 한국 수입 물가가 18.4% 올랐어. 전년 대비. 원유랑 철강 같은 광산품은 40% 폭등했고 석유 제품 수입 물가는 31.3% 뛰었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손에 막혔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이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거든. 공장 돌리는 기름, 물건 배송하는 기름, 난방 기름, 플라스틱 원료, 비료, 전부 원가가 동시에 튀어오른 거야. 한양대 이창민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게 이 지점이야. 수입 물가 폭등은 시차 두고 반드시 님 지갑으로 전가돼. 생산자 물가 거쳐서 소비자 물가로. 절대 공짜로 흡수 안 돼. 네 번째,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해보니까 고환율이 길어지면 수익성 악화된다고 답한 수출기업이 80.1%야. 가장 치명적인 위험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을 꼽은 비중이 작년보다 1.8%포인트 올라갔어. 이게 뭘 뜻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배운 공식이 있지. 환율 오르면 수출기업 좋다. 그 공식 이제 안 통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전부 해외에서 부품이랑 원자재 잔뜩 수입해서 조립하는 구조라서 수출 가격 오르는 속도보다 원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 이걸 마진 스퀴즈라고 해. 일본이 20년 동안 엔저 유도했는데 왜 망했게? 생산 기지를 다 해외로 빼놓은 상태에서 고환율 맞이했거든. 한국도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어. 그래서 결론은 하나야. 지금 자본시장 축제는 WGBI 편입이라는 외부 자금이 만든 거고 실물 경제 고통은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만든 거야. 둘 다 한국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온 바람이야. 같은 나라에서 두 개의 경제가 따로 달리는 중이야. 이게 역사상 처음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님 지갑에서 얼마가 증발하는지 계산해 줄게. 님이 월 400만 원 버는 직장인이라고 해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보면 월 평균 소비 지출이 대략 300만 원이야. 이 중에서 수입 원자재 영향을 직접 받는 항목이 식료품, 교통, 주거, 수도 관결, 외식 합쳐서 절반이 넘어.
약 150만 원 규모야. 수입 물가가 18.4% 올랐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비율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8%에서 15%야. 계산하면 매달 12만 원에서 22만 원이 조용히 증발해. 연으로 치면 144만 원에서 264만 원. 여기에 해외여행 한 번이라도 가면 환율이 몇 년 전 대비 28% 넘게 올랐으니까 500만 원짜리 여행에서 100만 원 넘게 추가로 더 빠져. 월급은 그대로인데 환율 하나 때문에 중형차 한 대 연간 할부값이 매년 공중에 사라지는 거야.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근거는 충분하지? 그럼 진짜 중요한 거, 이 축제랑 함정 사이에서님 돈을 어디에 놓느냐?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고 대부분이 잘못된 거 하나만 고르고 있어. 지금 시중에 떠도는 조언 대부분이 달러 사세요, 미국 주식 담으세요, 이거 하나로 끝나. 근데 진짜 전략은 단순한 달러 매수가 아니라 두 경제가 다르게 달린다는 사실을 활용하는 거야. 세 가지 트랙으로 정리해줄게. 첫 번째, 심화형. 님이 시장을 깊게 보고 싶은 타입이면 두 엔진을 각각 타는 구조를 만들어. 한쪽 엔진은 WGBI 수혜, 국고채 10년물, ETF나 장기국채, ETF, 그리고 은행주 같은 금리, 하락 수혜 자산이야. 글로벌 자금이 8달 동안 계속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한 이쪽은 구조적으로 강세야. 다른 엔진은 HBM 밸류체인, 삼성전자 직접 매수도 있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견기업도 있어. 여기는 AI 수요가 꺾이지 않는 한 실적으로 밀어붙이는 엔진이야. 중요한 건 이 두 엔진이 서로 상관관계가 낮다는 거야.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게 받쳐주는 구조야. 이게 단순 분산 투자가 아니라 거시 변수별 매칭 투자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산 투자하세요랑 차원이 다른 접근이야. 두 번째, 입문형. 복잡한 거 싫고 쉽게 가고 싶은 님. 이건 간단해. 원화 자산 50%, 달러 자산 50%. 원화 쪽은 코스피 200, ETF 같은 기본 지수 상품. 달러 쪽은 환노출형 미국 S&P 500, ETF. 여기서 핵심이 환해지 안 하는 언해지 버전이라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환율이 오르면 님의 달러 자산 평가액이 원화 기준으로 같이 올라가서 환율 충격을 자연스럽게 상쇄하거든. 수입 물가 폭등이랑 해외 소비 부담을 내 자산이 스스로 방어하는 구조야. 이 방식은 단순하지만 구조적으로 튼튼해. 초보자도 하루 만에 세팅 가능해. 만약에 이것도 부담스러우면 연금저축계좌에서 글로벌 ETF 하나만 사도 돼. 세 번째, 패키지형. 고민하기도 싫고 실행만 하고 싶은 님. 세 바구니에 3분의 1씩 담아. 국고채 장기 ETF 3분의 1, 반도체 또는 AI 테마 ETF 3분의 1, 달러 NMMF 또는 단기 미국채 3분의 1. 단점도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만약 연준이 예상과 달리 갑자기 금리를 확 올리면 국고채 가격은 빠질 수 있어. 반도체 ETF는 특정 섹터 집중 리스크가 있고 사이클이 꺾이면 같이 꺾여. 달러 AMMF는 원화 강세 국면이 오면 상대적으로 손해야. 완벽한 방어는 없어. 근데 셋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에 대응하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전멸하지는 않는 구조야. 위험 분산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한 바구니가 깨져도 다른 바구니가 살아있는 것. 이런 뉴스 체크랑 포지션 점검은 혼자 하기 힘들어. 내가 대신 뉴스 훑고 정리해 줄 테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눌러놓고 편하게 들어봐. 그러면 시장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어. 잠깐만, 장밋빛만 보여주면 이건 사기야. 이거 하나 놓치면 새 전략 다 무용지물 되는 치명적 변수 딱 하나 있어. 자, 이제 중요한 구간이야. 이 모든 전략이 전제하는 게 뭐냐면 외부 환경이 지금 수준에서 크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거든. 근데 꺾일 수 있어. 리스크 두 가지 구체적으로 짚어줄게. 첫 번째, 리스크. 5월부터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 철학이 특이한데 전통적인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는 적당히 맞춰주겠다는 입장이야. 근데 뒤로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랑 모기지 채권을 시장에 팔아서 달러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는 사람이야. 이걸 대차대조표 축소, 전문 용어로 QT라고 해. 시중은행이 연준에 맡겨놓은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인데 워시는 이게 비정상이라고 보고 팍팍 줄이겠다는 거야. 이게 왜 무서우냐면 금리는 내렸다는 뉴스가 뜨는데 실제 달러 조달 비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거든. 겉으로 보이는 금리랑 체감 금리가 따로 놀아. 신흥국 입장에서는 최악이야. 환율이 1,500원 뚫어도 이상하지 않아. 이게 지금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딱 이 장면이야. 님들 셔틀 리버 드랍이라고 알지? 상대가 화면으로는 평범하게 마린 메딕 뽑는 거 보여주고 있어.
근데 뒤에서는 셔틀에 리버를 태우고 있어. 옵저버 없으면 못 봐. 그러다가 한 번에 본진에 떨어뜨리면 SC, V라인이 통째로 녹아. 워시 체제가 딱 이거야. 기준금리라는 말이는 화면에 보이는데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리버는 셔틀 안에 숨어 있어. 떨어지는 순간 한국 외환 본진이 지칠 수 있어. 근데 다행히 우리 본진에 막 사령관 한 명이 도착했어. 어제 취임한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야. 이 사람 스타일이 뭐냐면 앞마당에 시즈탱크 깔고 털에 세우는 수비형이야. 이게 바로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외환 건전성 3종 세트 설계해서 리버 드랍 몇 번 막아낸 전과가 있어. BIS에서 10년 넘게 전 세계 금융위기 방어막 연구한 세계적 석학이기도 하고, 취임 일성으로 건전성 지표랑 시장 지표 적극 활용해서 조기 경보 강화한다고 선언했어. 한마디로 터렛 건설 지시 내린 거야. 근데 문제는 터렛 짓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워시 셔틀이 먼저 뜨느냐, 신현성 터렛이 먼저 완성되느냐. 이게 지금 5월부터 7월까지 타이밍 싸움이야.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올지 1,500원대로 뚫릴지 갈려. 두 번째 리스크, 환율 1,500원이 일시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야. KB증권이랑 3일 PwC 같은 데서 나온 리포트 보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서 고환율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700조 원 넘게 하고 있고 서학개미도 300조 원 규모로 해외로 돈 보내고 있어. 이 구조적 달러 수요가 쉽게 안 꺾여. 이게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얘기한 월 20만 원 증발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수가 돼. 연 260만 원이 매년 빠져. 10년이면 2,600만 원이야. 여기에 해외여행, 유학, 직구 부담까지 누적되면 님 실질 구매력이 구조적으로 주저앉는 거야. 이 시나리오가 오면 달러 자산 비중을 50%보다 더 가져가야 해. 아까 입문형에서 50대 50이라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40대 60으로 달러 쪽을 더 키워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당장 세 트랙 전부 풀베팅은 금지야. 먼저 5월 워시 첫 FOMC 결과 보고, 다음으로 신현송 총재 첫 금통위 기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 확정해. 지금은 현금 30%는 꼭 남겨두고 나머지로 세 트랙 중 하나 시험적으로 시작해. 한 번에 다 넣지 마. 돈은 한꺼번에 태우는 게 아니라 타이밍 보면서 층층이 쌓는 거야. 자, 이제 님들이 알아야 할 건 다 정리됐어. 마지막으로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 오늘 핵심 팩트 4개. WGBI 편입으로 80조 원 자동 유입, 삼성전자 HBM사 세계 최초 양산, 수입 물가 18.4% 폭등, 수출 기업 80.1% 수익성 악화. 결론은 하나. 자본시장 축제랑 실물 경제 함정이 동시에 왔고 두 경제가 따로 달리고 있어. 대응은 세 트랙, 심화형은 두 엔진 매칭, 입문형은 원화 달러 50대 50, 패키지형은 3분할, 레디메이드. 주의사항 2개, 케빈 워시의 몰래 테크, 그리고 고환율, 뉴노멀, 고착화 가능성. 시장이 축포 터트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야. 같은 숫자를 두 방향에서 읽을 줄 아는 사람만 살아남아. 이 말은 과거 조지 소로스가 남긴 원칙이기도 해. 다들 웃고 있을 때 뒤를 보는 사람이 다음 판을 차지한다는 거야. 이 영상 보고 포지션 한 번도 안 만지면 어떻게 되냐. 5월에 워시 FOMC 터지고 6월에 환율 한 번 더 튀고 7월에 하는 금통이 나올 때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하는 거야.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오늘 10%라도 움직여. 완벽한 타이밍 기다리지 마. 완벽한 타이밍은 지나고 나서야 보여. 오늘 핵심 한 줄. 코스피 숫자랑 환율 숫자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알고 가면 오늘 영상 제값 했어. 그리고 하나만 부탁할게. 님은 아까 세 트랙 중에 어디가 제일 끌려? 심화형, 입문형, 패키지형 중에 하나만 댓글에 남겨줘. 한 글자로 심, 입, 패 이렇게만 쳐도 돼.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린 트랙을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파줄게. 특히 다음 영상은 5월 워시 FOMC 앞두고 연준 몰래 테크 분석이야. 놓치지 말고 알림까지 켜둬. 축제에 휩쓸리지도 않고 함정에 빠지지도 않는 거? 이거 혼자 하면 진짜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야. 님들이랑 내가 한 팀이야.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